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산업장관이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의 통상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미래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2년간 4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지고 교역 투자도 한층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전력이 올 1분기 재무제표에 1,5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적자에 시달리던 한전이 실적 개선에 힘입어 4년 만에 의미 있는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5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농림수산품이 하락했지만 석유 제품과 전자광학기기 등이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한국은행은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3% 높은 119.1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NH투자증권은 전력설비업체인 LS일렉트릭에 대해 적기 투자로 부산 변압기 공장을 신축해 북미 진출에 호재가 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24% 상향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연일 고공행진을 보이는 LS그룹주들의 추이와 더불어 변압기 관련 수요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소통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전장에서는 처음에 조금 그 약세로 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자리에 있으니까 오후부터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확인되고 있는 모습까지만 포착이 되고 있고 오전장에서 하락세를 보였던 만큼 오후장까지도 좀 유지를 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시황까지도 일단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과연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국내 시장부터 정확한 시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현재 자리 보시면은 전약 후강 이렇게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잠시 잠깐 목이 좀 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현재 자리 2727포인트 다시금 올라간 자리. 여기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여기서 좀 더 조정이 나오느냐 아니냐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확실하게 봐주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대중 관세로 인해서 미국이 지금 현재 내놓고 있는 대중 관세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된 수혜주들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그리고 원전, 그 다음에 또 철강 일부 종목들, 그 다음에 화장품들 이런 것들이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코스피에 있던 이 종목들이 현재 그래도 약세에서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역시도 지금 상승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음봉이죠. 5일 연속 음봉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낙폭을 좀 줄이고 그리고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 분야, 자 태양광과 신재생, 그 다음에 원전, 그리고 또
화장품,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들, 그리고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있던 소부장들까지 같이 움직이면서 코스닥도 상당히 이제 낙폭을 줄이고 오히려 만회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있는 모습에서 전체적인 움직임은 오늘 새벽, 오늘 정확히 얘기하면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미국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거 하나에 모두가 조바심을 내고 있는 증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자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오늘 눈치 게임이 굉장히 오후장 들어가면서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SK하이닉스와 그다음 삼성전자 두 개 종목을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밌죠. 어떻게든 상승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는 지금 현재 양봉으로 전환하려고 굉장히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 즉 여기에서는 물량을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상당히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개인들은 여기에서 저가 매수세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삼성전자 역시도 여기에서 지수를 끌어가는 대장주로서 여전히 물량을 저가에서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지금 19만 3,800원 라인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9만 6,900원까지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재 이 자리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즉 예전에 이미 80만 원대까지 갔다가 바닥을 다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HBM 반도체의 이슈는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20만 원대는 충분히 넘어가고 아마 23만 원에서 24만 원대까지를 1차 목표가로 한번 잡아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SK하이닉스 계속해가지고서 2% 넘는 2.6% 정도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대중 관세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로보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로봇 종목들 현재 강하게 움직였다가 빠졌죠. 자, 여기 이 자리인데요. 여기도 28.52% 거의 그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빠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LS 마린 솔루션, 자, 우리 해저 케이블 관련 종목인데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대중 제재가 들어간 것 중에서 현재 미국이 그 해저 케이블을 신규로 깔려는 그 구역에서 이제 중국과 그 다음에 중국산 제품들을 전부 다 배제를 했습니다. 그게 대략 지난달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거기에 관련하다 보니까 LS 마린 솔루션이 여기에 반사 이익을 받게 되어서 다시금 상승하게 되었고, 현재 12%가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결국은 중국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우리의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서 오늘 장에서 로봇들의 강세까지도 점쳐지고 있고요. 당장 중요한 건 오늘 밤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뒤에 엔비디아의 실적 관련해서 전문가님의 의견까지도 받아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1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여러분들과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장에서 중요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이슈들 알려주실까요? 자, 지금 현재 굉장히 재밌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슈들이 조금 크리티컬한,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변곡점이 될 만한 이슈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투자스쿨 뉴스 오늘 장만 이슈를 분석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중 관세 전쟁. 자, 이거 앞으로 많이 심각해질 것 같아요. 두 번째, ESS 호황.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2차 전지. 세 번째, 역시 화장품은 한국이다. 예, 저도 역시 똑같이 생각합니다. 자, 화장품주. 네 번째, HBM이 발목을 잡는다. 삼성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 더 격해진 미중 관세 전쟁. 자,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얘기가 나왔는데 왕이 부장께서 완전히 그냥 격노하셨다 그랬죠. 아주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상당히 극대노한 상태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대중 고율 관세 부과. 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너희들 이제는 세계 공장이 아니다. 중국은 세계 공장은 아니다. 응, 아니야. 너희들 이제 말고 우리가 키울 때는 인도, 그 다음에 동남아, 그 다음에 또 한국, 대만, 그리고 니들이 싫어하는 일본까지 키워줄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중국이 극대노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현재 무역 슈퍼 301조 무역법. 자, 우리 옛날에도 덤핑 때문에 상당히 애먹었던 것들, 그 무역법 301조를 이제는 중국에 부과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중국은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그동안에 개도국, 개발도상국, 혹은 이제 뭐 아직까지도 디벨로핑 컴퍼니, 자, 아직까지 해가지고 신흥국이라 그러죠. 신흥국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등치는 큰데 신흥국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무역 혜택을 받아왔다. 무역의 혜택을 받아왔는데, 야, 이제 너 등치도 커졌고 뭐 이제 나하고 뭐 이제는 좀 맞먹을 되는 것 같으니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 너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혜택을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 결과로 우리가 이제 반사이익을 받게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런데 철강은 낙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나 2차 전지, 태양광 같은 경우, 특히 태양광하고 풍력 플러스 풍력 중요합니다. 자, 이 두 개는 앞으로 했을 때 우리에게는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현재 이 기사에서 특히나 중요한 것은 한국 수출이 일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대규모의 고율 관세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다가 넘기는 물량이 줄어들면 그 물량이 고스란히 한국으로 온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덤핑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실제로 철강 관련주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1분기에서 상당한 손실을, 영업이익의 급감 혹은 손실을 봤던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ESS 호황 관련주 들썩. 자,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귀가 번쩍 뜨이실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에너지 저장 장치, 쉽게 얘기해서 초대형 배터리죠. 충전기죠. 충전기가 아니라 아예 그냥 충전 설비라 보시면 돼요. 배터리가 한 수백 개, 수천 개 들어가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게 ESS인데 그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 이터닉스 지금 현재 상한가 들어갔어요. 요거 지금 현재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또 서진 시스템, PNT 이런 주가들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자, 서진 시스템도 생각보다 꽤 나쁘지 않게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PNT도 생각보다 괜찮은 주가의 흐름 보여주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날 박건영 교보증권연구원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이분 얘기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건 없고, 단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우리 2차 전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다? 전고체. 그다음 두 번째는 뭐다? 바로 이 ESS. 그런데 ESS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ESS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2차 전지, 지금까지 바닥을 잡고 있던 종목들, 쉽게 얘기해서 완성 배터리 업체 K배터리 3사,
K배터리 3사가 있죠. 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3사는 지금부터 올라갈 확률이 높다. 단 SK이노베이션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SK이노는 요거는 지금 석유 유화라든가 정유 이런 것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SK이노가 2차 전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서 올라가려 그러면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물론 다른 정유라든가 화학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들, 또 그런 다른 지주사 밑에 계열사들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지금부터 봤을 때 이제 바닥권에 와 있는, 거의 바닥에 와 있는 종목들, 즉 양극재 중에서 있는 거 에코프로, 그다음에 에코머티리얼. 자, 이거 블록딜 해가지고 어제 난리가 났죠. 이 종목들도 이제 거의 바닥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사셨다면은 그때까지만큼 올라간다는 건 쉽진 않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온 시점에서 적절히 손절을 하고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타점을 잡고 들어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세 번째입니다. 역시 화장품은 한국 K뷰티 인기에 이렇게 들어간다. 화장품 종목 계속해가지고 요즘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대략 2주 이상, 거의 10거래일 이상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LG생활건강 150만 원이 넘어갔었는데 지금 뭐 거의 뭐 한 80% 이상 다운됐죠. 거의 뭐 35만 원, 30만 원 뭐 이 정도까지 갔는데 지금 45만 8천 원 여기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봤을 때는 이제 지금까지 거의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들, 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뭐 그다음에 아모레G, 그다음에 우리가 전혀 생각 못했던 생뚱맞은 종목, 저도 이거 보고 놀랐는데 한국화장품, 주단학이라고 했던 유명한 한국화장품, 그다음에 여기 또 계열사였던 화장품 제조, 두 개가 상한가 치고 올라갔죠. 완전히 1분기 실적 완전히 날아갔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종목들, 자,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그 실리콘2라든가 실리콘2, 요건 이제 판매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들 여러 가지가 쭉쭉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봤을 때 K뷰티는 이제는 더 이상 중국만 노리고 혹은 중국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글로벌 브랜드로 갈 수 있다. 글로벌 브랜드.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유럽산 고급 화장품들의 가장 큰 문제, 피부가 건조해진다.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보습에다가 링클프리, 자, 주름 잡아주는 링클프리 제품에다가 거기다 보습 제품에다가 이런 기초 화장품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앞으로 K 화장품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기사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번째, HBM이 발목을 잡는다. 자, 삼성 메모리 초격차를 위한 수장 교체. 자, 우리 전영현 부회장을 드디어, 자, 이분 부회장이죠. 거의 뭐 최고급의 고위위원이라 보시면 돼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DS 부문장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경기현 사장께서 이렇게 들어왔다. 자, 중요한 거,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바뀌었다. 아주 심각하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DS팀 부문장이 이렇게 가지고서는 부회장급으로 들어왔다. 삼성은 토끼를 품었다 이겁니다. 자, 삼성은 여기서 이제 정말로 초격차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부터 전영현 부회장을 통해 가지고 찾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 자, HBM을 어떻게든 해서 이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엔비디아 말고도 다른 데다가, 즉 AMD, 아마존.com, 그 다음에 또 메타, 그 다음 또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 다음에 알파벳, 구글, 이런 데에다가 다 지금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또 어디 있을까요? 중요한데, 마이크로소프트, MSFT, 여기도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애플, AAPL. 자, 애플까지. 자, 이 종목들에 전부 다 어떻게든 해가지고서는 융단 폭격으로 때려 넣겠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HBM이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대엔비디아 전선을 형성하는 게 오히려 득이다라고 판단됐을 경우,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하느냐, 엔비디아하고도 또 다시 역시 줄대 가지고서는
교역을 한다. 이런 전략을 아마 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저가에서 해서 물량 공세에 들어오고 또 지금 현재 물량이 엄청나게 대규모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저는 한 번 더 여기서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같이 이렇게 조용할 때 오히려 저가 매수도 해두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들어봤습니다. 지속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관세 부분에 대한 것들 체크를 해봤고요. ESS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2차 전지 관련된 흐름들, K뷰티에 대한 화장품주들의 흐름과 마지막으로는 또 삼성 관련해서 다시 한번 큰 상승 보여줄 수 있는 HBM 관련된 이슈들까지도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분석을 해봤다면 이 안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테마를 선별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오늘 알아볼 테마는 어떤 테마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지금짱머니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테마 4가지를 가져왔죠. 첫 번째 미중 분쟁. 자, 경제 분쟁이죠. 관세 싸움. 자, 무역 분쟁이고요. 두 번째 2차 전지, 그다음 화장품, 네 번째는 반도체. 그중에서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 자, 삼성 관련된 이슈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자, 2차 전지가 아니고요. 자, 2차 전지일 줄 알았죠. 자, 관세 전쟁입니다. 자, 미중 관세 전쟁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오늘 현재 지금 그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슈,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자,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종목이 과연 어떤 섹터가 올라가고 어떤 섹터는 내려가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우리가 과연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딘가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죠. 여기에 관련해서 반도체 당연히 들어가고 반도체, 배터리, 2차 전지, 그다음에 철강, 태양광, 풍력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5개까지 해놨지만은 그 이외에도 지금 여기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 것은 중국향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즉 게임주, 엔터, 화장품 이것도 역시 포함이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거 머니 모멘텀 했을 때 미국의 대중 제재에 대한 반사 이익. 우리가 정말 이익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과연 제가 이 물음표를 붙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미국이 대중 제재를 했을 때 중국 역시 제재를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두 나라는 미국과 중국은 자, 미국과 중국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넌 도대체 누구 편이니? 넌 누구 편이야? 자, 요걸 물어본다는 거죠, 반드시.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 속이야 뻔하죠. 니들은 싸우든 말든 우리는 물건만 잘 팔면 된다. 자,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언뜻 터지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외교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 외교적 해결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사실은 우습게도 중국은 우리나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실 이걸 풀려면. 미국과의 이 대중 제재를 풀려면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졌고 옛날에는 시키면 했는데 지금은 시키면은 내가 왜 그러거든요. 내가 왜. 그건 네가 알아서 풀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국이 현재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어떻게든 이번에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한국과 중국 외교부 수장이 두 분이 나와가지고서는 회담을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 반사 이익을 볼 것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우리의 주력인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신재생.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우리는 일단은 미국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익을 볼 수가 있고요. 중국의 그 여러 가지 제재로 인해서 즉 이거는 이 세 개의 분야는 무엇이 있느냐면은 바로 자, 단순한 관세뿐만 아니라 플러스 독자 제재라 그러죠. 미국 자체가 독자 제재를 거는 것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푸는 이 두 개가 걸려 하나면은 모르지만 독자 제재까지 걸리면은 보통 여기에 반사 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관세만 걸려 있는 경우 쉽게 해서 철강. 자, 철강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종류들 시멘트 뭐 아니면은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그 원자재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관세만 적용이 되고 독자 제재는 적용이 안 되는
품목들이거든요. 이런 게 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우리한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요거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독자 제재가 들어가는 품목이냐 아니냐 혹은 그 섹터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잘 옥석을 가리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대미 수출의 증가와 중국의 압박. 자, 이거는 우리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국에다가 수출을 엄청나게 했죠. 그랬기 때문에 중국에다가 대중 수출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느냐? 이제는 그때하고 달라졌죠. 미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 중국에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도 또 합니다. 다른 데도 하고 다른 데도 수출.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중국의 압박이라는 것이 옛날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세게 들어올 수가 없다. 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압박을 하게 되면은 혹은 여기에 대해서 물량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은 무슨 카드가 있느냐. 미국과 공조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가지고서는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도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종목들. 자, 그러면은 관세와 독자 제재에 걸려있는 품목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수익을 볼 수 있다. 이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머니 포인트. 자, 첫 번째, 중국과 대만 분쟁, 중대만 분쟁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 오늘 아침에 아스몰이 얘기했죠. 아스몰이 뭐라 그랬느냐?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우리가 TSMC에 있는 노광 장비들을 전부 다 원격으로 그냥 전부 다 가동 불능 상태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원격으로 하는 게 가능하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그 IT 장비들 혹은 IT와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 장비들이나 혹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결이 되어 있는 커넥티비티라 그러죠. 연결성 장비들, 커넥티비티 디바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UDI라든가 이런 종목들, 이런 그 각종 코드가 들어있죠. 그럼 그 코드가 붙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전부 다 이제는 원격으로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024년 미국의 대선. 이게 특히나 더 커지는 거죠. 대선을 앞두고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더욱더 상반기에만 해도 지금 현재 계속해가지고 대중 압박을 높여왔는데 앞으로 하반기가 됐을 때 더 큰 긴장감이 나온다.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 그러면은 과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중국은 우리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과 우리의 관계, 그 다음 또 어떻게 되냐? 우리와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재를 버텨나갈 수 있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잘 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두 가지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세아제 강지주. 자, 악재를 디디고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회사. 자, 세아제 강지주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OCI 홀딩스. 자, 여기에서 태양광에 대해서, 자,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의 관세와 제재를 걸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 OCI 홀딩스가 있죠. 자, 이 종목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세아지강 지주 같은 경우 실적은 분명히 1분기에 급감했습니다. 60% 이상 급감을 했지만 60% 이상 다운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해가지고서 우리는 설비 계속 만들어가지고 수출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서 상승하는 추세가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있다. 자, 이 추세 꺾이지 않는 거 잘 보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올라간다. 즉 실제로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이 회사의 어느 정도의 그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파동을 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한 거 여기에 보시면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서 앞으로도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배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다음으로 OCI 홀딩스. 이거는 완전 수혜주죠. 관세와 독자 제재가 같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 태양광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었고 반사이익이 나오는데 이 OCI 같은 경우는 현재 말레이시아 태양광으로 진출합니다. 자, 여기에 왜 들어가냐? 하나는
미국으로 가요. 하나가 미국을 가니까 그럼 이 안에서 둘이 싸우면은 덤핑 경쟁 나오죠. 우리나라 그 해외에 경쟁하는 업체, 해외에서 이제 그 건설이나 플랜트 하는 그런 업체들이 한때 바보 같은 짓을 한 게 뭐였냐면은 우리끼리 가격 경쟁하는 거. 가격 경쟁. 이거 한때 했었어요. 조금 그런긴 한데 이거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구역을 쪼개가지고 미국은 너네가 하고 그럼 우리는 말레이시아로 간다. 여기가 작으냐? 말레이시아 절대 작지 않습니다. 여기 굉장히 좋은 데예요. 자, 적도고 해가 하루 종일 떠 있다고 보셔야 되죠. 적도니까 거기다가 여기 같은 경우는 땅도 넓고 자원도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 들어가서 우리가 태양광 사업을 했을 경우에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회사에도 도움이 되는 상당히 재미있는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 과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락 추세를 만들다가 최근 들어 가지고서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좀 큰 범위를 두고서 이 안에서 횡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지속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미중 분쟁 관련된 종목들과 자세한 테마 이야기들 나눠봤고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커지고 있는 긴장감들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역시도 두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세아제강지주와 OCI 홀딩스 두 종목을 비교를 해본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나마 좀 괜찮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지금 봤을 때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세아, 장기로 봤을 때 OCI 이렇게 보고 싶은데 자, 세아는 일단 얘는 단기. 당장 봤을 때 오히려 올라가기 좋다. 얘는 지금 올라간 추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에 좋고 얘는 장기로 봤을 때 가기 좋은 종목이다. 특히나 지금 현재 자리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세아가 제강지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중국의 덤핑 물량에 대비해가지고 오히려 그러면은 한번 우리도 붙어보자라고 하고 있는 거 이게 특히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아 제강지주가 생각보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제강 회사에 비해 가지고 덩치도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재무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봤을 때 이익이 줄어든 것이지 적자가 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충분히 유보금을 가지고서 대응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회사채 발행까지도 대비할 것이다. 진행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 세아 제강지주가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파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OCI 홀딩스. 그동안 해가지고서 상당히 하락하고서 그 다음에 또 많은 그 태양광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죠. 태양광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글로벌 태양광을 앞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개척을 해 나간다. 특히나 중요한 거 동남아시아를 개척한다는 거. 동남아시아 지역을 개척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OCI 홀딩스를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세아 제강지주를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잠시 뒤에 히든머니 종목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간의 수익률들은 어떻게 나와주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수익률 탑5 종목들입니다. 1월 31일 공략한 GST 79% 수익률로 5위이고요. 2월 14일 공략주 덕산테크피아 96% 수익률로 4위입니다. 생명전기는 97% 수익률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 13일 공략한 반도체 관련된 종목 오늘 8%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수익률은 194% 넘기면서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전해질 관련된 종목으로 엔캠 88,000원 공략 이후로 38만 원까지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보여주면서 수익률은 307%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 한 달 동안의 수익률 탑5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2일 공략주인 LG이노텍 10% 수익률로 5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맥스 12% 수익률로 4위입니다. 한전기술 역시도 12%를 넘겨주면서 3위까지 올라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통 관련된 종목으로 현대코퍼레이션 13% 수익률로 12위까지 올라와 줬고요. BH는 저희가 FPCB 관련된 종목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5%가량의 상승 보여주면서 수익률은 18%
18%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5 종목들도 최근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이 어떻게 나와주고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당장에 좀 주목하면 좋을 저의 공략주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리뷰부터 진행해볼게요. 네, 드디어 오늘부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들의 총 수익은 2100%가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평균 수익률 23%대 그리고 적중률은 97%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투시그마 유니버셜 그 트레이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오늘의 리뷰 두 종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원 FMB 먼저 보도록 하죠. 자, 동원 FMB 현재 4월 12일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4월 12일에 여러분들께 종가 매수로 36,200원. 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해드렸던 그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아래 꼬리 주고 올라오는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여러분들께 매수를 권해드렸고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대략 9%, 거의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23%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제 평균이 보통 한 23%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여기서 봤을 때, 자, 코스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스맥스. 자, 코스맥스는 5월 13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 종가 매매로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당시에 코스맥스는 상당히 강하게 급등을 들어왔던 종목이었고 추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부터 서서히 이평선 정배열에다가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자리, 굉장히 정석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들어가게 되었고 대략 한 7거래일 정도 되는군요. 그 사이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12%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멀리 가실 필요가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제가 인도해 드리는 거 잘 듣고 가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소식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하루에 한 종목씩 히든머니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죠. 1월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이 2100%를 넘겨줬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의 누적 수익률을 좀 평균 내봤을 때는 23% 정도의 수익률이 매일 나와주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전문가님께서 테마에 대한 분석들을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께서 2분기 테마 리포트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AI와 반도체 테마 리포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힌트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히든머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복합 테마 관련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히든 종목의 모멘텀, AI 시장에서는 일단 필수적인 그런 부분에 모든 부분에 소재를 하는 소재에 관련된 종목이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 종목 포인트 지금 보시면 반도체, 그 다음 FPCB, 자, AI하고도 그 다음에 비전 프로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 그리고 모바일에도 FPCB 필요하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소재들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체, 상당히 재미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봤을 때 1분기가 들어서면서 수익성이 많이 좋아졌다. 이거를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에 앞으로도 여기에 관련한 사업 확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주간 차트,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면은 여기에서 2021년도, 22년도 이 당시에 두 번 크게 픽을 쳤습니다. 픽을 한번 두 번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자, 한번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픽을 두 번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자, 여기에 나오는 요 한 번의 급등,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또 다른 급등. 자, 이전의 것보다는 급등은 작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튀어오르는 걸 봤을 때 앞으로도 지금 현재 자리에 봤을 때는요, 서서히 올라가려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죠. 자, 그러니까 이 종목도 앞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크게, 물론 급등도 하겠지만은 상당히 높게 해가지고서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은요. AI와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 여러 가지 테마가 엮여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히든머니 종목의 종목명은 방송 이후에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2분기 테마 리포트 관심 있으신 분들 역시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2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 증시부터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 세워볼 텐데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FOMC 의사록 공개가 앞두고 있습니다.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0.6%가량의 상승이 나와줍니다만은 지금 당장에 예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나스닥의 흐름들을 잘 짚어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과연 오늘 밤에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자, 일단 아침에도 봤지만 한번 엔비디아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차트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953달러 48센트가 오늘 마감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 이 자리 953달러 98센트가 현재 최고점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고점 3번 지금 잡고 있죠? 하나, 둘, 셋. 자, 고점을 3번 잡고 있는데 제가 최대한 당겨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봤을 때 이 고점 자리에서 이틀 연속해서 양봉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고점을 아직까지 넘기지 못한 채로 굉장히 버거운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티핑 포인트라고 존슨 황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과연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넘어가면은 많이 가지만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 바로 급락 나오는 그런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투자에 임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국 증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샹하이부터 보면은 샹하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어제 상당히 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다시금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자리는 보합권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자리죠. 자, 현재 엔비디아가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제 같은 경우 특히나 차익 실현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조금 출렁했다가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그래도 아랫꼬리를 줬던 거를 기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션전 같은 경우도 자, 션전도 역시 이 자리 역시 많이 빠졌습니다. 션전이 훨씬 더 많이 빠졌고 오늘 역시 이 자리는 양봉으로 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0.05% 빠져있는 자리, 즉 굉장히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홍콩 H지수. 자, H지수는 이틀 연속 해가지고서는 이틀 연속해가지고서 약간 떨어졌는데 떨어졌다가 오늘은 약간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도 역시 조금 불안한 자리죠. 자, 여기에서 과연 눌림목을 잡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오히려 더 떨어질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자, 이 자리는 상당히 애매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홍콩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그리고서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 즉 6,840포인트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한 번 더 눌림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자치엔 가건지수. 오늘의 가건지수가 가장 엔비디아의 이야기를 제일 예측하기 좋은 건데 지금 4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습니다. 4일 연속 음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계속해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 TSMC가 정말로 실적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으면은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다린다 그랬을 때는 사실 조금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약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 증시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금 불안한 모습들도 감지되고 있고 일단 당장에는 눈치 보기 장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시장 흐름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오늘 흐름 굉장히 중요하겠죠. 미국 증시에 더불어서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도 세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미국 증시 다우존스부터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어제는 음봉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이 39,872포인트. 자, 4만 포인트 돌파한 게 엊그제 같은데 근데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즉 4만 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는 사실 다우 지수가 그만큼 더 올라가려 그러면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의 모멘텀을 내기에는 지금 조금 버거운 상황이다. 즉 여기에서 키 맞추기 장세로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저가 매수세로 해서 그동안 가지 못했던 섹터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를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봤을 때 이 테크주, 즉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 섹터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동안 올라갔었던 금융주들이 약간은 부진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나스닥으로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금 이틀 연속해서 지금 상승을 했죠. 자,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했는데 여기는 16,832포인트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과연 엔비디아 발로에서 이번에 나스닥 17,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금 꺾이느냐가 중요한 자리인데요. 현재 이 자리는 신고가입니다. 그야말로 역대급의 지금 역대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번 꺾이면은 조정을 조금 세게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에 따라서 S&P 500 지수 역시도 지금 현재 자리는 5,321포인트 여기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0.5% 이상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든 그런 자리에 와 있다. 즉 눈치를 계속 보고 있다. 앞으로 내일 새벽에 우리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는 그때에 맞춰서 시간 내에 어떻게 이제 움직임이 나올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증시 거기에서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죠. 자, 현재 자리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2,727포인트를 결국은 위로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2,730포인트까지 과연 잘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에서 2,73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올라왔을 때 비로소 2,750을 지나 그 다음에 2,800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 라인에 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하고 달라가지고 미국은 고점이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아직도 횡보하면서 조정을 받고 그러면서 올라갈 준비를 즉 힘을 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물량은 절대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좀 하락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양봉으로 아직까지는 상승해가지고 있는 상태, 즉 1.34포인트 어제보다는 상승한 상태로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손바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후장이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떨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즉 2차전지, 그다음 2차전지 소부장 쪽으로 조금 더 지속적인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쪽을 좀 더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 대중 관련돼 있는, 즉 중국의 제재 관련돼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섹터들, 자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켜봐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증시와 함께 우리나라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테마로서 미중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까지도 좀 치왕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까지는 미국 측에서 좀 중국의 관세를 좀 올리는 입장으로서 이 갈등이 지속이 됐다면 중국 측에서 이제는 반대로 좀 보복 조치를 할 만한 그런 여력은 없는지 오늘 장에서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현재 중국 증시에서 그럼 중국 측에서는 제재할 것은 기본적으로 히토류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테마로 단기적으로 히토류 같은 것들이 보통 튀어오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체안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 많은 개발했던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 일본에서 지금 현재 미국에 여러 가지 협력을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우리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를 만들 때 거기에 대한 대체 물질들을 아무래도 서로 교역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적으로 미중 갈등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들까지도 예측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님의 히든머니 종목의 누적 수익률 오늘로써 2,100%를 넘겼습니다. 히든머니 종목 저희가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만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만 하더라도 23%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테마 분석을 통해서 히든머니 종목 발굴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 리포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은 방송 이후에 역시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 장 머니 시간에서는 엔비디아 하나의 조바심되는 증시 상황 체크를 해봤고요. 테마 머니로는 미중 전쟁과 미중 분쟁과 2차 전지, 화장품과 반도체주들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은 복합 테마 관련주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